15학년도 고2 모의고사 고전시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사 작품이 수남방홍가고요. 수남방홍이라는 요 별명, 이게 바로 정훈이라는 가사의 호가 됩니다. 수남방홍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래의 성격은 다분히 강호한정가,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 강호한정가에 해당이 되면서 농사일과 같은 생계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잡고 작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겠다 라고 해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떠오르는 말이죠. 네. 가난한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삶을 즐기는 자세, 동쪽 햇빛 따뜻하고 북쪽 바람이 온화하니 지팡이를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껴서니 금사, 금색 실이란 뜻이에요. 금실은 버들의 그림자요. 설색, 눈빛이죠. 하얗게 내리는 하얀 눈빛깔. 하얀 눈빛은 매화로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문장 구조는 확연하게 대칭 구조이면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입니다.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화도 피었고요. 그 다음에 버들도 있습니다.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고 쥐적이니까 청각. 꽃은 비운 다음에 웃음을 머금었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대상에 화자의 정서가 이입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이입은요, 자연물에 있고 자연물에 이렇게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고 화자와 정서가 일치하면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사계절 온갖 경치를 실컷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하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표현법으로는 돈호라고 하고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서쪽 밭에 일이 있다. 따비와 호미를 다 각각 챙기거라. 명령형 어미입니다. 갈면서 짊어지며 여러 일항을 마친 후에 광주리를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어린 취 못다 크고 코사코살이 다 살쪄있다. 산나물입니다.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가 못다 차서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 노래예요. 고사리를 캐는 노래입니다. 길게 불러 울려 퍼진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을 쐰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 설의적 표현이고요.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나의 이것이 더 만족스럽다 라는 의미예요.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술이 익어있다. 자, 술 한잔 하는 풍류.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 비껴들고 낚시터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싯대에 욕심 없는 마음, 물고기를 낚을 마음이 없었어요. 고기가 다 물었습니다. 어조, 물고기와 새도 내 뜻을 알아서 의심하지 아니하네. 여기서의 내 뜻은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는 욕심 없는 나의 마음을 알아서 의심하지 않고 고기가 낚싯대를 물었구나. 넓디 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가에 실을 싣고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며 하루 또 하루 자연 속에 소일하니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아는 이가 누가 있을까. 산수의 즐거움을 나만 알고 있다 하는 만족감입니다. 흰 갈대를 헤치고 색채어 나옵니다. 붉은 엽기를 깔고 앉아 색채어 나옵니다. 두 색채가 대비되죠. 그래서 색채 대비입니다. 국화를 잔에 띄워 국화 나오면 무조건 가을입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술잔에 띄어 밝은 달을 맞으니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자연 속에서의 지극한 풍류입니다.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눈이 흩날리니 어느새 겨울이에요. 언덕과 골짜기가 얼음 공전되었네.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욱 새롭다. 사계절 경치가 제각각 재촉하니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자연을 만끽하느라 바쁘다는 뜻이에요. 기쁨이 다하니 근심이 많이 난다.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오며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나시로 가보겠습니다. 금강영원록이라는 연시조고요. 자, 늙고 병든 이내 몸이 죄명이 치중하니. 자, 죄가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자는 유배를 온 처지예요. 극중 1월에 자, 이게 바로 화자가 유배를 왔다라고 하는 걸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위리안치라고 해서요, 죄인을 이렇게 죄인이 머무는 집을 가시나무로 둘러싼 이런 상태입니다. 일만 염려 차가운 재와 같구나. 자, 나의 걱정들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구나. 유배를 온 처지니까요, 나란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고 창우산 먼 구름에 피는 물은 무슨 일인가. 자신의 처지로 인한 눈물이고요. 이 창우산의 먼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글쓴이는 유배를 온 상황에서 정조 임금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은 정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괴로운 일 밤잠이 없어 큰 병이로다. 늙은이의 예상일을 내라고 면할 수 있겠는가. 서류적 표현이고요. 예상이라는 건 흔한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잠이 안 오는 게 흔한 일이라 하는데 나라고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임생각 자별하니 정조를 뜻합니다. 잠든 후나 이자올까 하노라. 죽어도 못 잊을 일 군친의 은혜로다. 임금과 부모입니다. 부모가 날 사랑하시기는 예사거니와 임금이 자식같이 보시던 은덕 더욱 만극하여라. 정조께서 나를 자식처럼 돌보시던 그 마음 더욱 잊을 수 없어라 하는 뜻입니다. 새 짐승 중에 못된 것이 두루미 너로구나. 부정적 대상이네요. 겉모습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운다. 자, 겉모습과 헛소리로 사람을 꼬드긴다. 아마도 주인을 위하여 때때우는 닭만 못할까 하노라. 자, 둘은 대조되는 소재고요. 닭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두루미는 부정적입니다. 두루미는 겉모습과 헛소리로 사람을 홀리고요. 닭은 주인을 위하여 때때를 맞춰 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닭은 충신, 두루미는 간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섬은 조개등만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아서 아주 좁습니다. 지금 섬은 아주 작고 바다도 아주 작으니 비유적 표현 썼고요. 비록 그러하나 이내 몸을 용납하였으니 나를 받아들였으니 즉 초장은 화자가 있는 유배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이 여기뿐인가 하노라. 나를 받아주는 곳은 이곳뿐인가 하노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작품 모두 서류적 표현 사용하고 있고요. 서류적 표현이 어디 있는지 정도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화자는 아이들에게 농사일에 고단함을 드러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B의 내용을 보면 일을 마치고 광주리를 둘러매고 그 다음에 산나무를 캐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2번은 2번보다 나머지 선지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2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가시에서의 달은 화자에게 흥취를 느끼게 하는 소재다. 이것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고요. 세상 넓은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자신이 지금 유일하게 받아주는 곳이 이곳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안분지족, 처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고전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